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은 이제 미술품을 판매하거나, 그러니까 미술품을 사서 되팔았을 때 그 차익을 받거나, 아니면 경매 혹은 중개 이런 걸 통해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예요. 이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,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하길래 제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. 제가 최근에, 그러니까 제 수준에선 좀 괜찮은 수익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게 코로나 직후에,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그냥 다 박살났었잖아요, 주식들이.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박살난 애들 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짜 더 완전 박살난 주식들을 좀 샀었어요.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뭐 리츠들이나 보잉 뭐 이런 주식들을 샀었는데, 코로나 직후에 매입하고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를 했었어요. 매도를 아마 좀 최근에 했었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좀 괜찮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어떤 이유로 박살이 나고 횡보하던 주식이 오를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, 이제 오를 만한 건덕지라면 뭐 앞에 사례에서는 이제 코로나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박살난 거는 당연히 회복이 되겠지라는 그런 게 이제 건덕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를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, 그런 방법에 좀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. 이 서울 옥션이 좀 그런 종목이라고도 느껴지는 게, 주가를 보시면은 이 지금 2000 몇 년? 2014년에서 15년까지 오르고, 2015년, 16년 이후로 박살이 나 있거든요.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박살이 났어요. 이게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, 일단 이 2019년에 박살이 난 이유는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. 2019년에. 그때 경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낙찰 총액 이런 게 급감하고 실적이 박살났었고, 코로나 때는 아시겠지만 그냥 박살났어요.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고 그냥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횡보 막 하고 있었는데,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근래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었죠. 지금은 살짝 조정 중이긴 한데, 이게 월봉에서는 추세를 좀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게 뭐 진짜 추세 전환인지 모릅니다. 근데 2014년도 한번 보면은,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도 한번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26,000원까지, 어디서부터야? 4,000원, 3,000원, 4,000원에서 26,000원까지 뭐 엄청 올랐거든요.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주가를 견인할 만한 일이 있었더라고요. 그때 이 당시 이제 정부가 그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2014 2015 거래량 터짐 주가 견인 요소, 이제 정부의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, 이걸 발표하면서 그 미술품 거래가 늘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이 이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.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살짝 추세를 전환하는 것처럼 생긴 상황에서, 이거를 추세 전환으로 이제 뭐랄까 픽스할 만한, 그럴 수 있을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
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세가 줄어들어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때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져요.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다 뭐 주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. 그리고 또 코로나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 시장이 회복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타격을 받았던 만큼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보니까 회사가 그, 그 코로나 덕분에 이제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경매를 되게 활성화시킨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일종의 좀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앞으로 회사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다 말씀드리고 말씀하기에 좀 이상하지만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박살난 애들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추천은 절대 절대 아니고 어,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뭐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종목 하나 관심 있는 게 현대일렉트릭. 어, 네, 아까 오늘 한 17,500원쯤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더 올랐네요. 한 10% 정도. 이 종목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효성중공업, 그다음에 LS는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종목들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. 저런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하는 생각이 그냥 저거 한 개 사놓고 좀 그 유튜브 보면 그런 말 많던데 수면제 먹어라.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종목들이에요. 그 정부 정책이랑 방향이 좀 맞고 얘 같은 경우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저렴한 상태에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돈 잘 벌 것 같고 이런 주식들이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17조 막 이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얘네들이 파는 전기값이 고정이 아니라 그 비용에 맞춰서 변동시킬 수 있게 한다. 이게 이제 얘네들의 향후 실적에 좀 안정성을 줄 것 같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어서인지 막 올랐어요, 주가가. 네, 얘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현대일렉트릭이 뭐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 녀석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